사람을 향한 진심, 명리로 삶의 주인이 되자. 사주 기초. 오늘은 지지 시간입니다. 지지는 참으로 신비로우면서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지를 잘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지, 땅지, 지탱할 지로서 지지입니다. 뜻은 하늘의 기운이 내려와 땅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현이 되는 12가지 글자다. 그래서 하늘의 기운이 땅으로 내려와 땅에서의 어떤 시간 그리고 공간 속에서 실현이 되는 12가지 글자다. 그래서 지지는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계절을 담고 시간을 담고 동서남북 방위를 담고 사건, 결혼, 금전, 이런 이혼, 소송, 많은 것들을 담고 있고 더불어서 가족관계, 본능, 신체까지 담고 있습니다.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의 12가지 글자 오늘 잘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주는 이렇게 4개의 기둥, 연주, 월주, 일주, 시주라 그래서 이 4개의 기둥이라 그래서 사주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4칸은 천간이라 그러고요. 밑에 있는 4칸을 지지라고 합니다. 오늘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에는 위칸 천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지에 임목이 있고요. 월지에 사화가 있고 일지에 신금이 있고 시지에 해수가 있습니다. 신묘한 이 지지를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면 사주가 더더욱더 재밌어질 겁니다. 자, 지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가 방해를 나타낸다 그랬는데 북방을 나타내는 글자는 해, 자, 축이 북방을 나타내는 글자고 남방을 나타내는 글자는 미, 오, 사고요. 동방을 나타내는 글자는 임목, 묘목, 그리고 진토. 서방을 나타내는 글자는 술토, 유금, 신금입니다. 그래서 자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시간이 가고 계절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2가지를 벌써 알 수 있죠. 방위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계절도 알 수가 있고 시간도 알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북, 남, 동, 서에 맞춰서 임묘지는 동이고 사오미는 남이고 신유술은 서고 해자축은 북이며 해자축은 겨울을 나타내고 임묘지는 봄을 나타내고 사오미는 여름을 나타내고 신유술은 가을을 나타낸다는 걸 지금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태어난 시간, 각 글자가 가지고 있는 담당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쥐는 자수는 밤 11시 반에서 새벽 1시 반을 나타내고요. 한낮에 뜨거운 태양이 떠 있는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 6월을 나타내면서 남쪽을 뜻하면서 말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글자마다 이렇게 진토는 용이고 사화는 뱀이고 이렇게 물상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물상적으로 너무 얘기하다 보면 한계가 있고 공부의 깊이가 얕아요. 그래서 물상도 이해하기 쉽고 좋지만 우리가 초기에 배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물상보다는 이 글자 자체의 뜻, 글자의 의미를 먼저 파악하고 받아들이시는 게 먼저 좋지 않나 이런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지를 좀 더 심도 깊게 파악하기 위해선 12지지에 우리가 지장간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2지지의 지장간은 뭐냐면 12지지가 우리가 12지지는 겉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12지지의 지장간은 속내, 성격, 본질
이런 걸 나타낸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지지가 간판이라고 했을 때 12지지의 지장간은 내용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2지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해자축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수가 우리가 겉모습은 자수다, 수구나. 근데 속내는 뭐냐면 임수와 계수를 담고 있는 게 자수다. 그래서 자수가 간판이면 간판 속 안에 본질, 속내, 성격은 임수와 계수다. 그럼 물과 물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깊은 밤의 물이고, 자수는 물과 물이 또 만나면서 물이 가득하다 보니까 지혜, 저장, 응축, 준비, 이런저런 생각, 그리고 시작의 씨앗, 이런 것들을 담고 있고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축토를 보겠습니다. 계수가 있고 신금이 있고 기토가 있습니다. 축토의 지장간은 계신기입니다. 자, 그럼 축토는 한겨울에 얼어있는 땅인데 그 속 안에 있는 본질을 보니까 계수, 물도 있고 금도 있고 축축한 이런 땅도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축토 자체는 차가운 기운이 많으면서 저장, 인내,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저장을 하면서 이 참을인자가 좀 가득한, 내년을 기억하겠다, 봄을 기다리겠다, 이런 끈기 있는, 그래서 많은 대통령들이 축토 글자를 또 많이 가지고 있고 결국엔 대기만성형으로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인목을 보겠습니다. 무토, 병화, 간목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큰 산, 그리고 태양, 그리고 큰 나무, 이 기상 높은 뭔가 희망차고 목표가 뭐 질서 보이고 지향적인 뭔가 큼직큼직한 글자들을 3개나 가지고 있어서 도전적이고 개척정신이 강하면서 시작을 하고 추진력이 있고 성장하는 이런 것들을 인목이 나타낸다는 거죠. 인목이 그냥 호랑이다, 호랑이니까 용맹하다, 이렇게 하면 너무 수준이 1단계 수준에 우리가 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깊이 있게 하려면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목의 지장간을 파악하면 이렇게 이해가 쉽다. 자, 묘목을 보니까 간목과 을목이 있네요. 나무와 이런 숲을 잡초가 있다. 그래서 무성하게 자라는 풀과 나무를 이 묘목이 가지고 있구나. 그럼 풀까지 가지고 있고 덩쿨 이런 것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유연해. 관괴, 조화, 확장, 융통성, 이런 게 뛰어난 게 묘목이구나. 진토를 보니까 을목과 계수와 무토가 있습니다. 을, 개, 무. 그래서 이런 습한 글자들이 있으면서 변화를 준비하니까 또 변화, 적응, 기회, 이런 걸 또 포착을 잘할 수가 있겠죠. 사화는 무, 경, 병이 지장간입니다. 그래서 큰 산이 있고 큰 바위, 철, 이런 것이 있으면서 태양도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시작을 한다. 그래서 불이 가지고 있는 이런 발산, 표현, 추진, 열정, 뭔가 강합니다. 그래서 사화가 이런 강한, 그러면서 또 트러블도 좀 일어날 수가 있는, 왜 표현이 강하니까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사화다. 오화, 병, 기, 정입니다. 가장 강한 태양의 열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리더십과 명예, 목표의식, 열정, 표현이 또 이렇게 강합니다. 미토는 정, 을, 기입니다. 뜨거운 낮에 남은 열을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이면서 책임감이 있고 저장, 결실을 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 그래서 미토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뭔가 결실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집중을 하고, 우리가 몸이 바쁘기보단 결실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굴리는, 또 잔꾀가 있는 그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신금은 무임경입니다. 신금이 금속이 이제 드러나는 시기다. 뭔가 금이 강하고 물이 또 금을 또 씻어주고 지원을 해주든 보니까 이런 실행, 결단, 판단, 이런 변화적인 확립적인 부분이 강한 게 강철이 이런 걸 의미하는구나. 그럼 유금은 경금과 신금이 있습니다. 유금은 완성된 금속이에요.
신금은 그냥 철이고 바위산 큼직큼직하더라고 한다면 유금은 그걸 깎고 재련하고 완성된 완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성품이며 정리 있고 유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품격이 있어요. 뭔가 모르게 만들어져 있어. 뭔가 모르게 끌리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무토, 술토입니다. 신정무예요. 금기운도 있고 불기운도 있고 무토기운도 있습니다. 마른 땅입니다. 불이 있으면서 땅이죠. 어쨌든 실내와 보전, 안정. 이제 겨울, 이제 가을을 지나면서 수확을 했으니 겨울을 준비해야죠. 그러면 해수는 무, 갑, 임입니다. 그러면 겨울을 또 맞이하면서 우리가 수확도 했고 또 씨도 뿌려야 되죠. 그래서 갑목, 다음 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배포를 크게 가지면서 큰 산, 큰 바다 이런 속에서 지혜도 있고 포용하기도 하고 다음 시작을 또 준비하고 내면을 수양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축이며 진사온지 이런 부분들은 간판, 겉, 모습, 얼굴이다 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내면, 내용물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사주 지지 공부해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얘기, 좀 더 우리가 명확한 얘기, 두리뭉실한 그냥 뭐 어디 사주 보러 갔으니까 사주가 그냥 대충 하고 뭐 안 맞아. 왜 안 맞고 왜 대충 하겠습니까? 깊이 있게 공부를 못하고 그냥 겉모습만 아 자수 그냥 물이야. 임목은 그냥 호랑이야. 묘목 토끼네 당신. 사화 당신 뱀이네. 그러니까 실력이 늘지 않고 이 사주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이 명리학자분들이 욕을 또 드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장간이 중요하다. 각 글자가 의미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임묘지는 봄을 의미하고 사오미는 여름, 신유술은 가을, 해자축은 겨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공부했던 지장간, 임목은 무, 병, 갑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임목, 전달이 바로 축월입니다. 그럼 축월의 마지막 글자가 토기운이죠. 이 토기운이 봄이 오면서 이 똑같이 기토에서 무토죠. 그래서 이 축토, 초기는 촉이라 그러고 역이라고도 합니다. 역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전달의 기운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월의 마지막 기운이 뭐예요? 간목이죠. 그러면 묘월의 전달이 인월인데 인월의 마지막 글자가 간목이니까 이게 묘월에도 기운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을이 을로 가고 무토가 무토로 가고 병이 병으로 가고 정이 정으로 가고 기토 무토 경경 신신 무무 임임 개 그래서 이렇게 보면 또 외우기가 또 쉽습니다. 그래서 임묘진 계절 중에 이 인신사회라 그래서 이게 뭐 생지 뭐라고도 어쨌든 얘기를 하는데 요 인사신해 인신사해 뭐 이건 충 개념도 있는데 어쨌든 요 생지들은 기본적으로 양글자가 가득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공부하다 보면 정말 재밌는 게 지지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외우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2지지를 거시적으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지지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개별로 뭐 외우시는 것도 있지만 12지지 생장염장입니다. 무슨 뜻이냐? 12지지는 자연을 생하고 자연에서 이런 자라고 자연에서 거두고 자연에 있는 걸 또 저장을 한다. 그래서 12지지는 자연의 시간입니다. 생장염장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주, 내 운명이 궁금하고 내일이 궁금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궁금하셔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사람을 보기 위해서 한다기보단 그걸 보기 위해선 자연의 순환을 먼저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장염장은 뭐든지 저장을 하고 웅크리고 있었다가
태어나면서 또 시작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봄이야. 그래서 인묘지는 뭔가 희망차고 생명이 시작되는 그런 밝은 기운이 있는 게 인묘진 글자라는 거예요. 인, 새싹이 움터요. 묘, 힘차게 성장하고, 진, 성장의 방향을 막 요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바꾼단 말이에요. 왜? 다음 계절이 여름이거든요. 그래서 딱 정해놓고 생명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커가는 게 여름이란 말이야. 그래서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게 4월, 5월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죠. 가장 많은 열기와 양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을을 준비하면서 미토는 열매를 준비합니다. 그럼 열매를 준비하고 나서 이제 결실을 거두는 게 가을입니다. 그래서 신월은 결실이 시작이 되고 6월은 완전히 익어버려요. 그러면서 수월은 모든 걸 저장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됐어요. 이제 생명을 저장해야 됩니다. 생명의 씨앗을 품어야 돼요. 얘를 잘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잠들고 그리고 씨앗을 땅속에 저장하면서 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생장 염장을 통해서 이 지지가 자연의 순환을 읽는 거구나. 우리가 물상론에 어설프게 빠졌다면 정말 큰일을 날 수 있는 게 이거구나. 왜 물상론에 빠지면 이는 호랑이고 묘는 토끼인데 토끼가 뭐 힘차게 성장합니까? 뱀이 스스스스 가지 뭐 꽃이 피기 시작하냐고요. 원숭이 막 웃기기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잖아요. 그게 결실이 시작된 거냐고요. 자, 자수, 쥐를 뜻하잖아요. 쥐가 자냐고요. 계속 빨빨빨빨 돌아다니지. 축토 뭐 이런 것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인지하셔서 생장 염장을 통해서 자연의 순환을 읽는 학문이 이 명리사주구나. 이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정말 깊은 의미가 많이 있는 건데 제가 사례를 공부하기 위해서 하나를 가져왔는데 천간에 우리가 간목이 내 사주를 만세력에 치니까 천간에 간목이 있다 쳐볼게요. 그러면 병화 기준으로 간목은 뭐예요? 병화를 지지해주는 내편, 인성입니다. 그러면 인성은 뭐냐? 뭐 어머니를 뜻하기도 하고 문서를 뜻하기도 하고 공부를 뜻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냥 이런 단순한 관계만 놓고 보면 이 간목이 어쨌든 천간에는 있지만 이 지지가 겉은 신유, 축, 미가 겉은 껍데기라 그랬잖아요. 본질은 성격은 속내는 이 안에 지장간을 봐야 되는데 만약 간목의 근이 이 지지 안에 없다. 간목 관련된 것이 없다. 아니면 간목과 거의 무력하거나 뭔가 깨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간목은, 이 인성은, 이 내편은, 이 문서, 이 공부운은, 이 어머니 운은 뿌리가 없어 흔들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추진력이 약하고 지속력이 약하고 환경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주변 팔랑귀가 됐든. 근데 반대로 내가 사주를 쳤는데 간목이 있는데 이 간목을 지지해 주는 뿌리가 지지에 있다. 근이 있다. 간목의 기운이 딱 이 땅으로 도래할 수 있는 요 매개체 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추진력이 강한 거죠. 자기 주관과 철학이 강하다.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목이 여러 개일 수가 있고 을목만 있을 수가 있고 해수만 있을 수가 있고 뭐 임목과 해수만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걸 득근이라고 하는데 흔들리지 않고 버티면서 장기적으로 성공하고 어려움에도 강하고 자기 신념이 강할 수가 있다. 어떤 경우에 근이 있을 경우에 천간에 근이 있을 경우에 그러면 월주에서 이 일간이 요 위에 있는 거 잘못됐습니다. 뭐 연주, 월주, 일주, 시주 보통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일간이 내가 병화인데 이 병화에 만약 예를 들어서 밑에 근이 없다. 그러면 내 편이 적거나 근이 없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나는 추진력이 약하고 지속력이 약하고 환경 영향을 많이 받거나 풍파가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간과 지지 관계 속에서 이런 상호작용, 서로 연결된, 서로 도움을 주는 그런 의미 있는 것들이 있다. 이런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재미삼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와 청간은 사주의 고정 자리에 요 고정 글자가 될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 2026년 9월은 병오년. 병오년이 2026년은 맞죠? 근데 9월이 병신월일 수도 있고 정유월일 수도 있다. 언제를 기점 두 개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6년 9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 9월 8일 이전은 백로고 9월 8일서부터가 백로입니다. 백로 이전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8월이 시작이 돼서 오는 기운이 8월 7, 8일쯤인 입추예요. 그럼 9월이 시작이 돼서 초기에 9월 7, 8일 정도의 백로가 됩니다. 그래서 백로가 되어야 이때서부터 정유월이구나. 그러면 9월 7일까지는 무슨 월이다? 병신월이다. 이렇게 보시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새해가 시작을 하더라도 새해부터가 1월 1일서부터가 병호가 아니라 입춘이 되어야 2월 2, 3, 4 정도 되어야 진짜 병호년의 기운이 온 거다. 요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요 12가지 지지는 어쨌든 밑에 4칸 지지칸에만 들어가는데 얘네들이 요 연지와 일지는 변동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요 월지와 시지는 고정이 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9월에 태어났다. 9월에 태어났으면 무조건 신월 아니면 6월이란 말이에요. 방금 배웠죠. 백로 전은 신월인 거고 백로서부터는 6월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이 사주를 딱 보는 순간 이 사람 사주를 보니까 이렇게 이 사람은 6월에 태어났네, 신월에 태어났는데 이게 바로 보이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방위도 있고 계절도 있다고 했지만 시간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요 시지에 딱 보니까 인시로 딱 되어 있어. 그러면 새벽 3시 31분서부터 새벽 5시 30분에 태어난 사람들은 여기 요 글자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 내가 어디에 태어났냐, 양력이냐, 음력이냐, 뭐 다양한 사례 상황들이 있지만 이렇게 대부분 이제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더불어서 보너스로 청간도 이렇게 어떤 특정 구역에 고정이 될 수가 있다. 요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면 임진왜란, 여러분들 정유재란, 병인양요, 신미양요, 막 갑신정변, 가부개역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연도별로 해서 되게 어렵게 외우실 수도 있는데, 일단 임진왜란 자체가 1592년입니다. 발발할 때가 1592인데 요 가불병전 무기경신 인계 밑에 제가 4, 5, 6, 7, 8, 9, 1, 2, 3 0, 1, 2, 3 이렇게 적어놨죠. 그래서 내가 90년에 태어났다. 1990년, 1980년, 1970년 그럼 무조건 경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무슨 1992년도에 태어났다. 그럼 난 무조건 임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걸 역사적으로 외울 때도 할 때도 많이 보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런 것도 자세히 알 수 있는데, 병인양유 같은 경우는 끝자리가 뭐겠습니까? 병이니까 병인양유가 1866년인데 6에 딱 떨어지죠. 갑오개역, 그럼 갑이 떴네요. 그럼 뭐예요? 갑오개역은 무슨 년도? 무슨 년? 1894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을미사변, 을은 뭘 의미합니까? 오자를 또 의미하네. 그리고 1895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요 글자만 봐도 이 사람이 나랑 뭐 20대, 뭐 30대, 40대 동년배로 보이는데 사주가 이렇게 딱 나왔다. 그러면 내가 지금 3, 40대인데 이 사람이 여기 글자가 갑자가 나왔네. 그러면 딱 보니까 갑자인데 그럼 갑자냐면 84년생인데 아니면 96년생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뭐 사주를 하나 보는 거에 좀 팁이다 정도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내용 얘기해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뭐 2번, 3번 보시면서 공부가 잘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향한 진심, 명리로 삶의 주인이 되자. 감사합니다.